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대장 박영입니다. 자, 좀 늦었지만 한국 마사회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대부분 우리 뭐 자기소개서 맨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시니까 뭐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면서 한국 마사회 최종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한국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랜만에 채용한 거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경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일반 행정 한 8명 정도, 재경 4명, 법무 3명에서 사무 쪽으로 본다면 총 한 15명 정도 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좀 승마나 방송 약간 특수한 분야들, 그렇죠? 수의 분야도 채용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좀 특수한 분야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대부분 좀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쪽 전공자들의 어떤 싸움이 되겠죠. 주로 이제 한국 마사회 지원하신 분들 중에 사무직이신 경우에는 이제 과천, 제주, 부산 등 다양한 어떤 거점 도시별로 이 마사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높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 보셔야 되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제 그 마사회 관련돼서 얘기해 줄 때 여기는 수요일하고 일요일까지 일한다. 뭐 그래서 주말에 일하면 친구들도 못 만나고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친구는 다 없어질 거니까 영원한 친구 없습니다. 대신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휴무하니까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끼리 만나서 친해지면 되겠죠. 새로운 친구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채용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뭐 이걸 써도 될까 말까 고민되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 건보 한 1,000명 뽑는다 예를 들어서 근데 10,000명 지원하잖아요. 10,000명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1,000명 뽑는데 10,000명이면 10대 1인데 이런 데들 지원할 때 막 200명 정도 지원한다. 15명에서 경쟁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더 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더 많이 뽑으니까 내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채용이든 많은 채용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원 가능한 영역이고 지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시는 게 바람직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 마사회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간단히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한국 마사회가 오랜만에 채용이 나와서 이전하고 좀 항목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는 미리 올려놨는데 7월 한 11일쯤 올려놨었습니다. 한국 마사회에 입사하기 위해서 타 기관과 좀 다르게 노력하는 점을 써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냥 타 기관하고 똑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사회가 뜨니까 지원하는 거잖아요. 특히 일반 행정이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승마나 이런 쪽 아닌 이상은 자, 그다음 입사 후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직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타 기관과 다르게 준비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사무직이다, 뭐 기술직이다 이렇게 약간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한국 마사회는 지금 도전과 협력과 공정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런 도전을 통해서 뭔가 좀 승마 사업이라든지 말 산업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어떤 경제 발전에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또 경마 사업에 관련돼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뭐 도전해본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가 사무직 뭐 타 기관과 다르게 사무직에서 좀 더 다르게 준비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마사회에 맞춰서 마사회 인재상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작성하시는 게 여기에서 요구한 항목의 의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도전하는 전문인, 미래 성장에 대한 성장 동력 성장 동력 확보와 뭐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고유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ESG에서 지금 한국 마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략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도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했던 점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도전적인 전문에 부합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 마사회에 부합하는 타기관과의 차별화된 도전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소통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주인 정신에 대한 부분들을 발휘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러한 어떤 인지상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나 이러한 인지상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너네들이 요구하는 경마 사업에 대한 것들을 내가 구축해 나간다거나 활성화시킨다거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 내가 너네들이 요구하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자 1번 항목의 의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항목은 1번 항목은 마사회의 인지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물론 다른 항목과 겹치지 않게 써야 되는 것이고요.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싶냐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주변으로부터 너는 정말 도전적이구나. 너는 전문성에서 노력하는구나. 너는 항상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또는 협력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소들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번 항목 여러분 잘 체크하셔서 지원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인과 함께 일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설명해 봐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잘 맞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던 사례를 기술해 달라고 하는 점인데요. 타인과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될 것인가. 근데 이거는 또 인재상의 2번 항목에 부합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릴 때 1번 항목은 좀 도전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2번 항목은 여기 소통하는 협력인에 맞게끔 소통하는 협력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상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보면은 구성원, 고객,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마인드로 동료와 협업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또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어지러우시죠?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협력인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배려하는 것, 그 다음에 동료와 협력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타인과 함께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희생한다는 것, 그렇죠? 내가 좀 더 노력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인과 함께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다라고 서술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발생했던 사례를 쓰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했던 사례는 당연히 그 반대의 개념이죠. 소통하지 못하거나 불통, 그다음에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 협업해야 되는데 무임승차하거나, 열정이 부족하거나, 또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팀원과 함께 갈등이 발생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보였던 팀원과의 갈등 사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갈등을 해결했던 사례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는 갈등이 발생했던 사례를 자세하게 기술해달라고만 했지만 갈등을 발생시켰고 그 갈등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이 해결 방법, 갈등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했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에 대해서 뭐 해결 방법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들을 선택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안을 도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자, 그다음에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본인만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준비 과정을 서술하고 자, 마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쓰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1번 항목과 좀 차별화를 둬야 되겠죠. 내가 뭔가 도전을 하긴 했는데 뭔가 준비 노력을 써야 되는 건 1번 항목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나의 경쟁력을 또 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직무와 연관해서요. 근데 지금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전략 과제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경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경마 사업에 대한 마케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승마 관리를 잘해서 말산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종마들을 내가 좀 더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또 우리 말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어떤 말 종자 산업에 대한 말 종자라고 맞나요? 말 육성 산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든지 좀 요즘에는 빅블러 시대이고 스마트 시대니까 전산직으로서는 이런 어떤 어느 곳에서나 이제 경마 사업에 대한 그 경마 사업을 진행할 때 원격으로나 어떤 비대면으로도 이 경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전산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한국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제력을 체크해내야 되겠죠. 재무에 대한 건전성이니까 나 재무 관련된 역량이 있으면 재무. 그렇죠? 그 다음에 전략적 사업 기능이니까 내가 좀 기획을 잘하거나 전략적인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했던 역량들.
그 다음에 친환경 경마 공원 조성이니까 친환경 관련돼서 했던 활동들. 그쵸, 저탄소도 마찬가지고요. 말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저변 확대해야 되니까 뭐 마케팅에 대한 역량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에 부합하는 직무 역량을 찾아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영 전략과 사업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역량들을 뽑아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거부터 체크해야 돼요. 내가 사업이 뭐가 있고 이 사업에 맞는 나의 경쟁력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고객 응대 능력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경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교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이키의 경쟁사는 아디다스가 아닌 시대가 되고 있죠. 나이키의 경쟁사는 이제 닌텐도죠. 이것이 빅블러 시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취업할 때 우리는 예전에만 하더라도 금융 3종 자격증 취득하면 됐었지만 지금은 데이터 관련된 역량을 구축해야 되는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뭐 말산업에 대한 것들도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뭐 말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경쟁사가 누구냐. 결과적으로 집에서 뭐 나오지 않아도 레스토랑 파크를 이용하지 않아도 뭐 경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경쟁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레스토랑 파크에 오지 않도록 만들게 되는 뭐 일종의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게임 업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러한 마사회의 뭔가 큰 경쟁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사회도 다양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컨텐츠를 개발하는 쪽이기 때문에 관련된 컨텐츠가 꼭 아니더라도 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컨텐츠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현황을 뭐 말 산업으로 연계시키면 마사회 경쟁 상대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나이키의 경쟁사가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인 점을 파악해서 뭔가 경마장을 찾지 않도록 하는 거, 말에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다 경쟁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성해야 됩니다. 자, 주어진 과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정에 처리된 편법을 사용한 타인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들. 이거는 일반적인 윤리적 경험하고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핵심은 윤리 경험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뭐냐면은 편법을 사용해서 타인에게 비해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어떻게 되죠? 나 홀로 공정하게 지속할 것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비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서의 서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다음에 공정에 처리했지만 편법을 사용한 타인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도록 나는 윤리적으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나 절차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시 같은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작성하실 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좋은 공공기관이고요. 뭐 과천, 서울 과천, 그다음에 뭐 제주, 부산 뭐 이런 등지에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마사회 다닌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데 다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번에 오랜만에 나온 채용이니까요. 다시 한번 한국 마사회에 대한 채용을 준비하시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취업대장 박영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